불교 교단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사 부처님께 올린 말씀은 이 어려운 교단을 제 목숨으로 대신하여 주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단이 이렇게 무례하고 비불교적이고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옛날 60여 년 전 불교 정화를 시작할 때도 이 조계사를 조명하고 있던 대처성 그분들은 비구승들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단식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물론 오늘이 우리들이 정화 당시의 그 거룩하셨던 스님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막는 대중들은 과거 대처성들과 비교할 때 과연 저분들이 정화 조계종단의 종도인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부처님께 호불도 또 부처님 전에 교단을 바르게 세우고 여업히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 자체도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제가 마련한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종정스님, 원로스님, 방장스님, 조실스님, 율사스님들께 삼가 올립니다. 근간 우리 종단은 정화의 전통을 계승한 종단인지 정화의 이념을 짓밟으려는 집단인지 분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종단 사태의 원인을 일반 대중은 설사 모른다 하여도 큰 스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외람되게도 미랍의 천견으로는 이 불행의 원인은 비비구들의 종권 장악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비구는 승가 갈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비구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도 어느 때부터인가 족주 비구가 한 지역의 큰 사찰을 차지하여 익히 주변을 속인 뒤 동료와 작당하여 중앙기구를 유린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로 족주가 행정대표를 하면서 때로는 군화가 전국 사찰을 짓밟았으며 때로는 민주를 자초한 정권의 경찰봉이 난무하여 총문을 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때로는 노름꾼의 수괴가 많은 불자들이 존경을 받는 크신 선지식 스님을 종단 밖으로 내모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으며 근자에는 음주로 실성한 자가 살인을 하고 정계를 가로채고 그 악행의 유례가 없는 자가 종단의 행정대표가 되어도 거침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룩하신 큰 스님들이시여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 구성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종단 관련 신문에 오르내립니다. 연전에는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주재 특파원의 기고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사기 협잡 집단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전국 유수의 신문들이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이
당시에 중앙기구를 점유하고 있던 인사들이 사기 협작분들이어서인지 아니면 대영 제국의 유명한 주간지의 유세에 눌려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불자들이 정화 종풍을 살려서 여법 승가가 종단을 이끌기를 바라는 것이 해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교묘한 일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큰 스님네들이시여 이런 끔찍한 일에 침묵하는 이들도 열을 올릴 때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자기 밥그릇을 건드릴 때입니다. 이 종단은 어느 경우에도 한 사람의 밥그릇보다는 크며 소중합니다. 이 종단은 현존 대중뿐 아니라 미래의 대중을 피안으로 인도할 배인데 족주와 그 무리들은 이 배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약한 대중은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큰 스님네들이시여 족주와 그 무리들에게 눈치 보며 짓눌기는 유약한 비구와 비구니와 승보에 의지하여 바른 삶을 살려는 제가불자와 이 사회의 정서적 안정을 바라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족주 비구들은 본래의 신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교단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쳐다보고 의지할 곳은 사람들 중에서는 오직 큰 스님들 뿐이십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이 종단에 들여온 암흑이 거치도록 어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큰 스님들이시여 족주들이 때로는 왜 제가들이 승가 일에 관여하느냐고 그럴듯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물음에 옳은 답이 될 것을 부처님 당시 일과 정화 당시 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고산비 지역의 비구들이 회당을 지어 화합을 깨고 심히 불화할 때에 그곳의 제가불자들이 화합을 깨 여법하지 못한 출가자들에게 예경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그곳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여법하지 못한 비구들을 나무나셨습니다. 그리고 60여 년 전 정화불사 당시를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250여 명의 비구 비구니가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정화불사를 시작할 때의 상황은 중앙종회와 종문과 전국의 1700여 사찰 중 독신승들이 거주하는 1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한 전부를 7천여 명의 대초중들과 그 가족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그 수나 형설을 보아서는 계란으로 바위 깨기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처님 법따라 살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기에 신심이 바른 제가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고 맑고 바른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과 한국 불교는 부처님 교리와 전통과 사리에 맞는 교단으로 정립되어 한다는 동아 조선을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정론직필이 정화불사를 이루는데 기대한 힘이 되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여법 승가를 원하는 제가들이 소망과 족주와 추종자들이 답지 못한 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해종이니 쇠불이니 하는 것은 설사 옛날 유명한 도척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으나 그 여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종경스님, 원로스님, 방장스님, 조실스님, 율사스님들이시여 높으신 수행력과 자비로우신 덕행으로 족주 비구들과 그 추종자들로 인하여 어지러워진 종단을 밝히시고 바로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이 끝을 탐한 무리들에 의하여 선량한 출가와 제가들이 수행과 믿음에 저해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념하여 주시고 선도해 주시기를 설조가 삼가 목숨 다하도록 빌고 또 비나이다. 나무불타야 2562년 6월 20일 후서문인 설정년 합장 3가 올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정진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언제까지 단식 정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부처님께 아뢰는 대로 이 목숨이 끝이 나거나 그 전에 종단이 변화가 있거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화는 족주 비구라고 하는 것은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비구가 아닌 사람은 성단이 갈마의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당하여 그런 자들이 종단 기관에서 떠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의교 포커스의 김재현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보면 조계사에 협조 요청을 하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조계사에 텐트를 치거나 단식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데 어디서 단식을 좀 하실 계획이신지. 형편이 허용대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조계사에서 못하면 어디서든이라도 꼭 하겠다는 의지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스님? 네, 제가 올라올 때 법주사의 각단 부처님께 진신사지를 모신 사리각에서 미륵전에서 발상전에서 관음전에서 약사전에서 조사전에서 기장전에서 삼성각에서 대흥보전에서 제가 부처님께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몸을 바쳐 꼭 이 교단이 비구들에 의해서 유린된 종권이 정립되고 선량한 재가 대중과 출가 대중들이 신행하고 마음을 편안해 갔는데, 그리고 선량한 이웃들이 정서 안정을 위해서 이 교단이 꼭 바르게 정립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올리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제가 게을르고 밟지 못해서 60여 성상을 호송세월 했는데 이제야 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참되게 불법 수행을 하도록 종합교단이 돼서 모든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 백성들도 모두가 부처님이 은혜해 줬도록 이 목숨을 거두시고 부디 교단을 맑게 해주십사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는 허락되는 대로 이 목숨과 교단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 평생을 잘못 살아오고 실은 저에게도 이런 종단 사태의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이변적으로는 수행을 게을리해서 이런 참담한 현실이 유발되도록 한 저도 원죄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 죄도 참여하고 좋은 변화가 되는 동기가 되도록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4년 종단개혁 때 부의장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종단 집행부 대부분이 지금 14년 계획 때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당시에 그 개혁하실 때에 그 마음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 종단의 어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개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우리 교단이 모양이 바꿔져야 된다. 그것은 제 은사 스님의 말씀이 의지에서 늘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행정과
재정 관리는 공개되고 통제되고 균등해야 된다.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평생을 참선을 하신 분이셔서 현대 방대한 조직의 관리나 기획을 모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57년도에 종단의 총무원장이 되셨는데 산중에서 수행한 납자들을 지도하시는 것은 모르거니와 시중에서 방대한 조직의 행정 책임자가 돼서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셨던 신도가 당시에 재정 관리를 하던 교수였답니다. 그 신도가 큰 스님, 앞으로 종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행정과 재정관리는 공개되고 통제되어야 됩니다. 돈이 공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그 돈을 만지는 사람도 부패하고 그 조직도 부패해집니다. 그것은 종교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재정관리나 인사행정을 모르시는 순진한 선사시면서도 우리 종단은, 우리 절은 돈은 공개되고 통제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 때 의장 스님이시고 종정 스님이신 워낙 큰 스님께서는 통도사에 계셔서 제가 대신 의사 진행할 때 좀 늘 이 대목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단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적거나 크거나 다 기록돼야 하고 지출되는 것도 적거나 큰 돈이거나 누가 쓰거나 젊은 사람이 그 돈을 쓰거나 노덕 스님이 쓰시거나 그 돈은 다 분명하게 기재돼야 된다고, 공개되고 통제돼야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가 진실하지 못하고 덕이 없어서 그 말이 뜻을 같이 한 개회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그 숫자를 밝힌다면 재정 공개와 통제를 동원해 넣자고 명색이 의사 진행을 하는 부의장이 주장을 해도 당시 개회의 의원 80명 중에 찬성한 의원이 18명이고 여타면 침묵을 하거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독호가 있고 행정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더라면 그때의 종원 개정을 요법하게 해서 다시는 돈으로 또 인정이 끌릴 인사는 없도록 종원 개정이 됐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속에 든 것이 깜깜이요. 남이 보기에 믿을 만한 부분이 없어서인가 제가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저와 뜻을 같이 한 개회 의원들은 동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단이 바로 서자면 인사는 공정하고 평등해야, 돈은 공개하고 통제돼야만 이 교단이 살아나가고 이 교단의 의지에서 신앙하는 신도들이 신심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삼보를 의지해서 믿음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예, 큰 스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중앙종회 법륜승가회 입장문 발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스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면 감사합니다. 플랜카드 교체해 주세요. 예, 플랜카드 교체해 주세요.
나눠달라고. 잠깐만요. 기자들 먼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스님들 모임 법년승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적 큰 스님을 모시고 농성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맨날 며칠을 논의를 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이 종단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종단의 평생을 바치신 큰 스님께서 이 종단을 위해서 당신이 이 떼펴서 나와주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입장 발표를 하시고 또 농성을 하시겠다니 저희들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에게 진심으로 참여드립니다. 법문승가의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총무원장이 취임한 지 어느새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취임할 때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약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아이를 속가 집안 이방에 보살폈다는 주장대로라면 무슨 이유로 도움을 준 은인에게 보호를 못할 망정 외국으로 도피해가며 설정 원장에게 애를 먹이는 걸까요? 저희의 법륜승가에는 5월 1일 첫 번째 MBC PD수첩 보도 직후 설정 스님에게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하루속히 해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 달리 지금까지 속 시원한 해명이 없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설정 원장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정 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고 둘째는 그 규명의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시의성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은 종단이 총무원장에 대한 주문으로 난도질 당해 많은 이들이 절집을 바라보기를 범죄 집단과 동일시하게 된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설사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죽은 이를 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 진실이 종단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설정 원장의 논의에 강조해왔던 종단과 종도를 위한 공심으로 이제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시간을 가지고 해명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총무원장의 사생활이 종단의 짐이 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리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륜승가의 대표 정산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입장문 발표하는 바람에 질문 요지를 준비를 못한 것 같으네요.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단식과 관련해서 법륜승가회가 앞으로 하시려는 어떤 행보가 있거나 아니면 법륜승가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기자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 원장 스님을 저희들이 친견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원장 스님께서 안 계시면은 정보부장 스님을 만나서라도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우문인데요. 현수막에 지금 원장은 즉각 퇴진하라라고 써 있는데 어느 원장 스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가 의원님들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 선생님께서 그 입장문의 내용은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 의문을 의문으로 쓰시지 말고 현명하게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없으면은 기자회견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탕마도량 대표 원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설조 큰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촛불법회에 나와서 그때 5대 개혁을 발표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종단 재정을 투명화해야 되고 통일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 천태종이나 천주교처럼 그렇게 한다면 종단의 비리는 자동적으로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발표하고 5대 개혁을 조계사 입구에서 한 달 넘게 아마 어떤 신도가 이렇게 개인 그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조계종의 이 문제가 근본은 어디 있는가? 종단의 모든 그 행정은 불법의 그 이치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재정이 불합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생겨납니다. 특히 종교단체는 돈하고 모든 세속적 욕망을 거리를 두지 않으면 종단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종단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고려 시대 때도 저리 종단이 그때 당시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 부패했었기 때문에 고려 불교는 유생들의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조선 시대에 와서는 불교가 재정적인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재정적인 그 어떤 투명 또 통합적인 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불교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스님의 그 법문 속에서도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인사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꼭 명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총무원의 집행부 스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불교는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